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어 2단원 내용을 간추려요 5번째 시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고 인물의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어본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 내용을 떠올리고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이야기를 다시 읽고 이야기 속에 시간과 장소의 변화를 확인해 봅시다. 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시간과 장소를 찾아 표시해 보세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장소를 나타내는 말에는 세모 표시를 해봅시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읽었죠? 그러면 이야기 속 시간과 장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빈 부분에 들어갈 시간과 장소는 무엇인가요? 앞서 이야기를 읽으며 여러분들이 표시해 봤으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느 더운 여름날에는 장소가 욕심쟁이 영감의 집 앞 느티나무 그늘이죠. 그러면 욕심쟁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은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그렇죠. 그날 오후였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장소는 어디였나요? 네, 욕심쟁이 영감의 집입니다. 그러면 욕심쟁이 영감의 집과 느티나무 그늘은 언제인가요? 네, 그렇죠. 다음 날 이후입니다. 이렇듯 이 이야기에서 시간의 순서는 어느 더운 여름날, 그날 오후, 그날 저녁, 다음 날 이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의 변화는 욕심쟁이 영감의 집 앞 느티나무 그늘에서 욕심쟁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 그리고 욕심쟁이 영감의 집, 마지막으로 욕심쟁이 영감의 집과 느티나무 그늘입니다.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의 중요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시간과 장소, 사건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봅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82쪽 3번의 빈 부분에 들어갈 말을 적어 보세요.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으며 질문을 해결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사건, 총각이 욕심쟁이 영감에게 나무 그늘을 샀지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장소는 어디였나요? 네, 욕심쟁이 영감의 집 앞 느티나무 그늘이죠. 그럼 다음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볼까요? 시간이 지나 나무 그늘이 점점 길어지자 총각은 나무 그늘을 따라 움직였어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그날 오후이고 장소는 욕심쟁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이었지요. 총각이 그늘을 따라 욕심쟁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으로 들어간 사건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총각이 집으로 돌아갔지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그날 저녁이죠. 그날 저녁에 장소는 욕심쟁이 영감의 집이었어요. 그늘이 사라지자 총각이 집으로 돌아간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사건을 확인해 봅시다. 시간은 다음 날 이후이고 장소는 여전히 욕심쟁이 영감의 집과 느티나무 그늘입니다. 총각이 매일 부잣집을 드나들고 동네 사람까지 그늘로 부르자 욕심쟁이 영감이 마을을 떠난 일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이때 우리가 오늘 활동한 이야기 속 시간과 장소의 변화를 떠올려 보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해 봅시다. 이때 문장을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여 글을 매끄럽게 만들어 보세요. 이어주는 말에는 그리고나, 그러나, 그래서 등이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려 보세요. 여러분들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의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잘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간추렸는지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어느 더운 여름날 총각이 뜨거운 볕을 피해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욕심쟁이 영감은 나무 그늘이 자기 것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기가 막힌 총각은 영감을 혼내주려고 나무 그늘을 샀습니다. 그날 오후 총각은 그늘을 따라 욕심쟁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늘이 사라지자 욕심쟁이 영감의 생각대로 총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총각은 매일매일 욕심쟁이 영감의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다시 그늘을 팔라고 했지만 총각은 팔지 않고 날마다 동네 사람들을 그늘로 불렀습니다. 결국 욕심쟁이 영감은 마을을 떠났고 나무 그늘은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간추린 내용과 여러분들이 간추린 내용이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간추릴 때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즉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내용을 간추렸다면 모두 잘했어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어활동 30쪽 꽃신을 읽고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공부를 했었는데 이야기를 간추리면 어떤 점이 좋아서 우리가 이런 활동들과 공부를 했을까요? 이야기를 간추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선 전체 이야기보다 짧아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잘 간추리며 생활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나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점과 다짐을 학습장에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